근데 이거 대충 보고 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 안 봐도 돼. 뭐 해다 보면 되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아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안 봐도 돼. 이거 뭐 하루 이틀이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안 봐도 돼요? 네, 자 할게요. 문은 잠가됐거든요.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노는 게 더 좋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모레로 미루고 모레 할 일은 아예 안 한다. 너나 예술하나 마찬가지다. 너나 예술하나 마찬가지다. 아니다 노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우리는 논다. 나도 내일부터 연습해야지. 나도 내일부터 예술해야지.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 전 세계에 연습해도 실력이 느지 않는 배고픈 예술가들과 정부의 돈을 빼먹기 위해 지금도 두통을 일으키며 기획서를 쓰고 있는 기획자 여러분, 그리고 예술가들을 날로 부려먹기 위해 재능 기부를 부추기고 있는 공무원들과 교장 선생님,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도 키보드 앞에서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잉여와 루저, 그리고 주변의 프롤레타리아와 뿌띠부르주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아트라디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라디오에서 지적질을 담당하고 있는 박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라디오에서 이것저것 그 공연계 관련된 소식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노마드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들쟁이 탈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이마의 이근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으로 디자인 상상나무 대표 박진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상상나무의 박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추석들은 잘 지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바빴어요? 네, 어떻게 바빴죠? 네 본가와 가족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본가와 처가 사이에서 그 상당한 눈치와 눈치를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눈치와 그다음에 또 연례적인 거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 또 유의미하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몸살 좀 났고요. 네. 제가 알기로 안식구 쪽은 경상도 쪽이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친가 쪽은 또 저쪽 그 호남 쪽이고, 네. 그래서 거길 또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한 건가요? 마음은 있으나 네 그렇게는 안 했고요. 별로 안 힘들었네요. 뭐. 그렇죠. 거리상으로 멀진 않았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본가 쪽은 처음으로 그 가족들하고 저기 그 가평에 있는 펜션 빌려가지고 한번 1박 2일 길게는 안 했고 원래 2박 3일 계획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또 너무 길게 하는 것은 관계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1박 2일 집에 하자 그래서 원래 시어머니들은 좀만 지나면 집에 하자. 그러니까 2박 3일 계획했다가 1박 2일로 가평 갔다 왔는데 네, 뭐 좋았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처가로 가가지고 처가도 이제 그 경상도로 가진 않았고요. 처가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같이 의미 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괜히 뭐 송편하고 뭐 전부치기 이런 거 하지 마요. 나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귀찮아 이제 하지 마. 많이 하나? 저희 집 안 했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어치 간단히 그러니까 사서. 그러니까 사 먹는 게 더 맛있고 집에서 이거. 저희도 종갓집인데 작년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귀찮아 괜히 막. 전만 붙이고 송편은 손도 많이 가고 힘들다고 사자고 해가. 송편도 원래 해먹나요? 네. 해먹죠. 다 해먹죠. 집에서 해먹어요? 하는 집들은 다. 저희 재작년까지 다 해먹었어요. 딸들이 다 시집 갔거든요. 사먹는 남자밖에 없어요. 사먹는 떡인 줄 알았네 송편은. 사실 난 추석 전에 와이프가 카톡을 보냈어. 카톡 보내가지고 명절에 임하는 며느리의 자세 뭐 이래가지고 그 인터넷 떠도는 그런 걸 보내가지고 또, 각성하게 만들더라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오신 박진수님은 얼마 전까지 그 카나다인가요? 네. 네, 카나다에서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뭐 별로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거기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돈 없으면 다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예술하는 사람도 거기 길거리에서 많이 하고 보면서 아 쟤네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른 건 없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길거리는 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밴쿠버가 동네가 겨울에도 따뜻하잖아요. 눈이 안 오고 0도 이하로 잘 안 떨어지니까 전 세계 그 질이 다 몰린다는 얘기가 다 들어있겠어요. 너무 편하니까. 좋은 조건에. 네, 너무 좋은 조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겨울에 얼어 죽는데 거기는 이제 다 배가 불러요. 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젊은 사람들이. 구걸할 돈으로 일을 하면은 차라리 그게 낫지라는 생각 많이 했죠. 캐나다 하면 교육이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밴쿠버 쪽은 이제 토론토 쪽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 서울이랑 비슷하고요. 밴쿠버는 그거죠. 이제 노후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 자연이 너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20살까지 키우기 전까지 아이와 이제 한 정년 퇴직하고 나서의 동네가 정말 거의 그쪽은 이제 금요일은 우리나라처럼 불금이 있고요. 토요일은 이제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거기다 보내고 일요일은 다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가족적인 분위기의 동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외국 가면은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가면 뭐 이민자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지만 뭐 결혼은 하고 가거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가면 되게 그런 여유는 좋은데 결혼하지 않거나 솔로로 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한국의 반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죽습니다. 굉장히 참고로 알려주자면 20대부터 한 30대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밴쿠버는 이제 좀 심심하지 않나. 다 클럽도 있고 다 있는데 그간 뭔가 좀 그렇죠. 아니, 돈이 있어서 마트 문 닫을 텐데 문 닫으니까 다 사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술 사는 데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반문에 이렇게 젖어서 한국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외국 애들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오면은 그렇게 그걸 또 못 넣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인상 깊었던 일은 뭐 어떤 게 있었죠? 거기는 이제 예술 뭐 저희가 아트 라디오니까 관련돼서 얘기하면은 그 작은 이제 페스티벌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7월 뭐나 뭐 6월 때 8월 이제 여름에 뭐 한 달에만 4개 5개도 있고요. 근데 막 엄청 기대하고 가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일단 하면은 크게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열리는데 종류가 많아요. 뭐 음악도 있고 뭐 이제 락 페스티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페스티벌은 이제 몇 개 안 봤고 그냥 이제 거기서 뭐 불꽃놀이나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캐나다 데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때도 좀 이제 행사하고 이제 게이 퍼레드 게이 페스티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보고는 뭐 큰 기대를 하고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기대하고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좀 실망할 것들이 많죠. 거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작고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는 안 그럴 텐데 이제 밴쿠버는 이주민이 너무 많아요. 이주민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나마 많이 이제 다문화 이제 주가 된 거죠 거기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뭐 이제 다운타운 같은 데서 행사도 해요. 각 나라별로 모여서 이제 각 음악 자기네 이제 초청 가서 초대해서 이제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축제 여는 것도 많고요. 그런 조그만 이제 축제가 많아서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뭐 거기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예산은 뭐 이제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자체 예산으로 올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그 주에서 지원금 받거나 이제 지원금을 받겠죠. 근데 밴쿠버가 세금이 전 세계에서 5% 안에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걷는다고? 네. 텍스가 따로 붙는데 12%가 붙어요. 와. 근데 이번에 이제 4월달에 나눠졌거든요. 그게 HST하고 GST라는 맞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서비스 받는 품종의 서비스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걸 이제 분리해서 그 전에는 나눴었는데 왜 합쳤었냐면은 그 밴쿠버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재정난이 엄청나게 심해졌대요. 그래서 그걸 합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올림픽을 하고 나서 이제 자국민들한테 또 돈을 거둔 거밖에 안 되겠죠. 진수 씨가 원래 뭐 저희랑은 원래 알고 지내는 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일을 좀 때려치고 가서 뭘 얻으려고 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자기가 한 행동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지. 나갔을 때 내가 나갔을 때 그 생각과 결과물이 같은지. 그렇죠. 처음에 나간 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나가자였어요. 그냥 왜냐면은 거기 이제 제가 나간 거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로 나갔거든요. 그 1년에 이제 캐나다 이제 주한 대사관에서 2번을 뽑아요.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온라인 지원은 한 번, 그러니까 온라인 지원 때는 이제 선착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이후로 이제 온라인 지원도 선착순 2,000명으로 이제 줄었더라고요. 사람들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 접수해서 2,000명이 3,000명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온라인 접수가 그 신청을 해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또 서류 심사를 하고요. 그 서류 심사하고 이제 신체 검사로 넘어가는 건데 저는 솔직히 제가 붙을 줄 몰랐어요. 제 서류 준비하는 것도 제가 다른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대학교 4학년 2학기 아니면 대학교 막 치고 오는 유학생 20살 20대 초반대거든요. 이제 저처럼 이제 30대 다 돼 가서 저는 이제 30에 갔으니까 이제 다 돼 가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서류 준비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 서류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그 증거물을 내야 돼요. 걔네한테 뭘 했는지. 그러니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월급 명세서가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는 아닌데 월급 받은 내역 통장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무했던 내용 거기 회사에 찍혀있던 거를 받으면은 그걸 다 번역해서 같이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죠. 그래서 대형 업체에다 맡기는데 거의 업체에 맡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길어요. 네, 자를게요. 네, 좀 짧게. 네. 아무튼간에 저는 가서 처음에는 이제 보자였거든요. 어떻게 사는지 보자였는데 생활에 들어가 보자.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했으니까 그냥 나가봐서 나 말고는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 궁금했거든요. 가서 보고 이제 제가 가서 이삿짐을 했는데 많은 집을 봤어요. 캐나다 집도 많이 다니고 한국 집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사는 거는 결론 내렸죠. 한 달 만에 이삿짐을 하고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었던 자연은 많이 봐서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캐나다보다는 이제 거기서 이제 페루를 갔다 왔어요. 오기 전에 페루가 더 좋았어요. 저는 여행 삼아 갔을 때는 페루가 밴쿠버보다는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그 여행의 목적은 많이 보자였거든요.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바꾸자.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똑같은 애들이랑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냐를 뭐 찾고 싶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다른 시각으로 많이 좀 견문이 넓혔다 그랬나요? 좀 그래진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활동에 대해서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나가지 않을까. 영어 좀 늘었어요? 아니요. 영어 없어도 다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말하는데 저 영어 진짜 토익 시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다 돼요. 바디랭귀지 다 됩니다. 네. 자, 뭐 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오늘 진수 씨를 모신 이유는 진수 씨가 사진을 잘 찍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왔으니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려면은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 이 친구가 처음에는 사진에 철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무지한 지적질과 이게 뭔 사진이냐 막 이런 욕을 먹다가 점점 사진이 막 발전하더니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누굴 찍더라도 굉장히 그렇죠. 주변에서도 뭐 누구나 다 좋다고 하는 사진가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홍보할 시간은 1분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거에서 좀 약간 10% 정도 비쌀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네. 제가 잘 찍어요. 지금 하면 되나요? 네. 지금 하세요. 네, 지금 하세요. 평상시엔 자기 자랑을 잘하는데 여기서 하니까 잘 못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공연 사진 전문이고요. 다 찍습니다. 그냥 주시면은 다 찍으니까. 그래서 뭐 제 생각에 공연 사진 찍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10% 안에 들지 않나. 요것도 이제 세게 깔듯이 가는데. 아직 좀 약이 들해. 좀 이게 더 이게 양념질 해야 될 것 같아. 하려면 그거밖에 안 돼. 독하게. 예, 우리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 네. 원래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얘기 들으니까 공연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찍거나 아니면 다른 스튜디오 와서 찍는. 저는 공연 사진만 찍습니다. 거의 전문으로. 그러니까 싸게 드리고요. 예, 그 본인이 얼굴에 자신이 없어도 이 친구가 찍으면은 이게 아주 좋아집니다. 네, 정말 그 탈의 단원들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업그레이드돼서 나갔어요. 조선을 거쳐서.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 전화번호는 이제 010-4627-6343이고요. 이메일은 긴데 말해도 되나요? calintz@nate.com입니다. 뭐 문의해도 좋으니까 그냥 많이 연락 주세요. 저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요. 제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 편집이나 그 팜플렛, 공연 팜플렛도 같이 하니까 같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새 나가는 데를 없게 하려고 이제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그런 디자인 상상남입니다. 네. 좀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는 그 디자인 상상나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과 본인 말로는 뭐 자기가 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네, 그 자랑 잘 들었고요. 아까 그 핸드폰 번호는 뭐 돌려 들으시면 아마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아트라디오라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아트라디오를 듣는 방법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아트라디오 듣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같은 문화예술계 지친 영혼들을 위한 이 방송이 바로 위로 방송이 저희 아트라디오인데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털 다음에서 아트라디오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설치하시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편하게 아마 제일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좀 들어주세요. 구걸해야 돼. 이거 처음에 우리 막 나중에 사인할지도 몰라요. 사인해하고 그러면은 아니 처음에 우리 막 비굴하게 막 구걸해. 들어주세요. 뭐 하나씩 뭐 줘야지 이러면. 내가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몇 회 이상 저기 조회되면 몇 회 방송 때 우리가 뭐 어디에서 뭘 한다. 뭐. 아니 그럼 몰라. 지금 뭐 몇 번에다 접을지도 모르는 거. 이러다 조용히 사라진다 이제. 근데 특히 이런 분들은 들으시면 좋은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습해도 늘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기획사업 지원 사업들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당신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나 뭐 공공기관들에서 지금 공무원분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자꾸 재능 기부하라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당히 열받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사연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아주 강하게 물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 없는 키보드 붙잡고 있는 키보드 워리어들과 그 다음에 가난한 그지들 우리 프롤레타리아 뿌띠부르주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씹는 시간으로 경기도를 한번 씹어보려고. 좋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문화단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여름마다 열렸던 피아노 축제. 유명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축제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대폭 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입니다. 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주어질 실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조차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세수가 줄어든 데다 복지 분야 예산이 늘어나면서 문화 분야가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서울시는 문화 분야 예산을 13%, 경기도는 무려 60%를 삭감할 방침입니다. 재정 지원이 줄게 된 문화계는 당장 수익 사업 창출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자체 보유 예술단을 활용한 공연,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유료 교육 프로그램 확대, 카페테리아 등 편익시설을 통한 수익 등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큰 부담 안 주면서 귀중한 정보와 학습을 할 기회의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을 늘려가면서 거기에서 수입을. 하지만 순수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 이 같은 사업만으로 재정 형편을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 나눔이란 개념으로 기업이나 대중의 후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누리는 프로그램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내년에 그 경기도 문화예산을 60%를 줄인다고 합니다. 와, 많다. 그래서 당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경기도를 떠나셔서 서울로 이사 가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 기사나 팩트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 전에 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금 두 번째 해서 지금 7년째 임기를 맡고 있죠. 그 내년엔 8년을 맡고 내년엔 또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로 나오려고. 그래서 문제는 경기도의 그 재정 위기가 지금 닥쳤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김문수 도지사죠. 그 누가 도지사였나요? 7년 동안? 김문수 도지사였죠. 네, 도지사였죠. 근데 그 김문수 도지사가 지금 재정 위기의 원인을 그러면 자기가 아닌 딴 사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페인트를 하고 있냐면 복지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재정 위기가 왔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 무상급식 안 하겠다. 아이들 무상급식 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 그 밥 주고 하는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돼요. 한 700억, 800억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는 메모드급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이 무슨 몇 조 단위가 아니라 몇십 조예요. 예산 자체가 몇십 조고 그거에 퍼센티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도로 1km 가는데 돈이 얼마 드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든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1km 가는데 한 그 공공기관에서 200억 원을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사기업에서는 300억을 얘기하거든요. 와, 1km예요? 1km에 도로 1km 가는데. 그러게. 예. 그냥 현대건설에서 깔면 3km 가는 돈으로 1년 아이들 밥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돈 주는 그 예산 때문에 경기도에 재정위기가 있다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예산 낭비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복지에다 떠넘기고 있는 거죠. 페이크 쓰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 예산에도 복지 예산 문제는 사실 중앙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중앙 정부가 돈을 안 풀고 있죠. 박근혜 정부가.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하는 거는 왜 이거를 가만히 있는지 도대체 사람들이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응징해야 돼요. 응징. 김문수 도지사를 어떻게 응징할까 이거를 막 서로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관련 기사 좀 하나 더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먼저 경기도 재정난에 700억 기금 활용 있거든요. 네. 이거 근식 씨가 한번 길지만 쭉 읽어주시죠. 네. 경기도 재정난에 700억 기금 활용, 내년 예산은 반토막.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우선 활용키로 했다. 도는 최근 추경 예상 발표 때 이 플랜을 재정 확보 방안에 포함시켰다. 이런 가운데 각 실국의 내년 예산 편성 기준선에 될 실링이 올해 예산에 비해 반토막나 부서마다 초비상이다. 또 최근 도가 발표한 감액 추경 과정에서 장애인 수당과 보육료 등이 깎인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재정난 2개 기금서 700억 전입키로. 도는 지방채 발행 사태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50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20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일시 차입키로 했다. 도는 22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된 총 2,506억 원 중 500억 원을 내부 거래 방식으로 빌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했다. 500억 원의 사용 기한은 내년 1월 말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200억 원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했다. 도는 일반 회계로 일시 차입되는 700억 원 규모의 통합관리기금을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 다음 달 2일부터 13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앞서 도는 주택거래 절벽으로 9,405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등 재정 악화로 3,875억 원의 감액 추경을 발표하면서 기체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 위기 극복하기 위해 10년여 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했다며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거래 절벽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방채를 발행해 세수 결함을 메워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올해 대비 반토막 나면서 각 실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실국에 배정된 내년도 실링이 50% 이상 줄어서다. 실링은 도의 2014년 예산 가운데 각 실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기준선을 말한다. 도는 최근 각 실국에 2014년도 본 예산 투자 재원 일반 회계 기준으로 5,742억 8천만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1조 1,748억 4천만 원 대비 51.1%가 급감한 것이다. 3실 16국 가운데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내년도 실링이 줄었다. 자치행정국은 내년 지방선거와 안전행정부의 지방행정연수원 매입 등으로 올해 대비 25.7% 늘어난 825억 8천만 원이 배정됐다. 14곳의 실국은 올해 대비 50% 이상 실링이 삭감됐다. 평생교육국은 올해 대비 92% 축소된 51억 1천만 원에 배정된 실링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 농정해양국도 722억 3천만 원에서 141억 6천만 원으로 80.4% 줄었다. 환경국 66.8%, 문화체육관광국 60.1%, 역시 60% 이상 실링이 줄었다. 이외에도 건설본부 59.3%, 철도물류국 59.1%, 보건복지국 58.4%, 여성가족국 58.3%, 복지여성실 58.2%, 균형발전국 57.8%, 도시주택실 55.8%, 경제투자실 55.5%, 축산산림국 51.8%, 교통건설국 51% 등도 50% 이상 줄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실국이 이번 실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려 의사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딴 데 관심 별로 없고 그 문화체육관광국이 60%의 그 실링이 줄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지금도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서 60%를 줄이면 야, 다른 쪽에서 줄여야 되지 않나요? 좀 좋은 차 타는 거 조금 저기 싼 걸로 조금 한 등급 낮추고 좀 그런 데서 낮춰야 되지 않나 저는 싶은데. 문제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마이크 대고서 얘기해. 이런데 정보가 도민들을 비롯해서 이게 잘 모르고 나를 보지 말고 마이크를 보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같아요.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모르고 모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마 아닐까요? 내년에 예산 이렇게 준다는 거 아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아트 라디오니까 이걸 아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알았네요. 네. 내년에 그래서 문화단체들 빨리 떠나시고 서울로 서울은 반값 비싸잖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이거 이 부분을 또 조정하면 안 돼. 이거 첫 텐데 합법적으로 들어가시되. 아니 뭐 주민등록 돼 있으면 합법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합법이죠 뭐. 역시 우리 패널들이 좀 약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심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근본 원인은 7년 동안 그러니까 그 손학규 전 지사가 이제 손학규 지사가 있었죠. 네.
그 다음이 김문수 지사예요. 네. 근데 손학규 지사가 그때는 당이 어디였냐면은 하도 옮겨다녔는데 뭐. 그 다음에 또 옮기셨죠. 그 다음에 또 야당으로 계속 야당만 해서 계속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당으로 안 가고. 그래서 손학규 지사가 어쨌든 경기문화재단에 그 재원을 마련을 했었고 그 재원 마련한 재원을 갖고서 재단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자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뭐 4~5%만 됐어도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기문화재단 자체에서 자기들 재원을 울려봐야 인건비 주기가 좀 간당간당한 선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주고 나면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몇 년 전부터 경기도에 계속 손을 계속 벌리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손을 벌리다 보니 경기도에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받으니까. 예. 이래라 저래라 뭐 니네 이래라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경기문화재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예술가 입장에서 창작과 관련된 그 마인드도 있었고 그 덜 공무원적인 관료주의에 덜 그 젖어 있는 듯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공무원처럼 됐죠. 경기문화재단이. 그래서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이제 더 열악해지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이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국 도자재단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자재단 얘기는 지혜 씨가 좀 읽어볼까요? 네. 도자재단 사업 구조 재조정, 자립 경영 선언. 내년 예산 30%, 차기 비엔날레 예산 50%, 자진 삭감. 한국 도자재단은 3일 내년도 사업 예산의 30%, 차기 비엔날레 예산의 50%를 자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계속된 국내 경기 침체와 경기도의 재정 악화 전망에 따라 자립 경영을 하기 위해 불효불급한 사업을 대폭 줄이고 도자 마케팅과 판매 지원 사업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이를 위해 여주 도자세상과 신력사 인근 부지의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 유통 관광단지를 구축하고 도자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내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 페어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사업 예산의 30%를 자진 삭감한 뒤 소모성 사업은 폐지하고 도자 마케팅을 중심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폐도자를 이용한 공공 디자인 환경 조형물 사업을 통한 수익 사업을 한층 강화해 전국 각 지자체를 상대로 표지 조형물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우현 이사장은 재단이 마케팅에 주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나서지 않으면 한국 도자 사업은 진짜 사양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 도자재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도자 엑스포가 있었죠. 그 도자 엑스포가 그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간에 지어졌던 시설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향후 그 예산으로 도자 관련된 산업을 진흥하고 예술가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만든 재단이죠. 그런데 말은 앞에 이제 한국 도자재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기 도자재단이죠. 네. 내용은 그런데 그 지역 분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도자재단 자체가 필요가 없다. 없애라. 저게 왜 있냐 도대체. 그러니까 도자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도자기 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전 노릇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술가들은 자기들이 존재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월급을 받고 안정되게 이제 따뜻하게 있지만 예술가들은 항상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해서 자기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도자재단이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평가에서 몇 년째 꼴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그 도자기 하는 여주 쪽 사람들 같은 건 없애라 저거 왜 돈을 도대체 왜 거기 쓸데없는 돈을 주면서 우리한테는 도움 하나도 안 된다. 하나의 도움도 안 되는 기관이 왜 중간에서 그 관료로서 그 행세만 하고 큰 소리만 내고 도움도 안 되는 거 필요 없다 없애라. 이게 그쪽 예술가들의 입장이죠. 도자재단을 없애라는 게 강력히 얘기하고 경기도에서 또 때마침 재정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세일을 나서겠다 이제. 직접 하겠다. 자기들이 네. 이제 기관도 그지가 됐고 이제 돈도 없는 거예요. 월급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간당간당히 넘어섰죠. 얘네 돈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세일을 나서서 우리가 팔겠다 도자기를 그런 입장인 거죠. 그 소시그들은 지역의 예술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넌 니네 왜 진작에 그러지? 지금 와서 그러느냐? 진작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미움을 한창 계속 받아왔던 기관이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좀 예를 들어서 나쁜 예지만 한국도자재단이라는 이런 나쁜 예지만 좀 그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재단도 그렇고 뭐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설립 취지나 미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술가들 대변하고 하기 위한 그런 기구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재단을 보면서 머리만 커진 그 거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만 커지고 몸체, 뭐 손 이런 거는 너무 작은 거야. 실질적으로 머리만 커 이렇게 위에 있는 재단에 있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위한 재단이 돼버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수 씨도 얘기해도 되는데. 거의 살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여주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개로 그 도록 그 소개 받았어요. 도자기 하시는 분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이 없어서 몇 년째 하다가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돈이 없대요. 언제 도자기 비엔날레 끝내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은 요번 주 이제 다음 주에 다 했는데요. 인쇄물은 이제 요번 주에 나와요. 근데 도자기 끝나고 한 11월 5일까지 주신대요. 이런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축제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 얘 팔로가 없어요. 팔로가. 그럼 그 전에 도자 세상이라는 게 있었을 때 얘네들은 무슨 노력을 했나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 도자 세상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데 있는데 얘네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술가들을 1년에 한 번 농사짓는 농사꾼하고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뭐 하나만 더 깎아요? 좋은데요? 훈훈해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네, 한국도자재단은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이제 그 판매장이 있어요. 그 판매장에서 얼마를 띄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 예술가한테서 도자기를 살 거 아니에요. 팔기 위해서는. 네네. 물론 팔려야지 돈을 주지만. 네. 근데 물건을 비치하기 위해서 그 판매된다. 만약에 그게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100만 원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 가지고 가느냐? 35만 원을 가져가요. 와, 이거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왔어요. 한국도자재단이. 그래서 존재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난 도대체 얘네가 존재 이유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도자기 업체들은 판매도 안 돼. 실제 재단들이 다 그런 거를. 재단이 지가 막 팔어. 막 세일즈를 하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선 또 삥을 뜯어 35%를 이런 사악한 약간 그 행태들이 약간 폭력적이라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원성을 하겠어요. 지역 사람들한테. 그럼 도자 예술인들은 도자 재단을 통해서만 좀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좀 그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네. 그냥 갤러리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작업장이 있고 이제 갤러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의 갤러리에는 이제 사람이 못 가 있죠. 그냥 이제 건물이 있고 그냥 도자기만 몇 개 해놓고 사람들이 저런 게 있구나 저기 파는구나. 연락처는 이제 다 똑같이 연결돼 있고요. 이제 거의 작업장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35%라는 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물건을 사도 그 가격이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뭐 공정 이런 게 없는 거야? 요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세일즈에 대한 이제 그 인건비라 같은 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좋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꼴등을 해오고 있어요. 35% 좀 줄여주세요. 네. 도자재단 통해서 말고 딴 데서 사야 되겠군요. 도자기는. 아니 도자재단이 왜냐하면 세금으로 잘 꾸며놨어요.
지원이 많나요? 네, 돈을 많이 끌어왔죠. 돈을 많이 아까 얘기한 그 문화 무슨 체육 관광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그러면 뭐 100억 투자해서 그 시설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쉽게 얘기하면 그 서울에 그 동대문 거기 그 저기 시장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서 거기다가 저거 지었잖아요. 그 이름 뭐지 그? 동대문 역사 가든 파이브 같은. 가든. 하여간 세금을 들여서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잘 줘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물건은 지역 사람들 그 예술가들 거를 또 다 모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판매하는데 거기 이제 35%씩 뛰는 거죠. 건물은 세금으로 다 짓고. 도둑놈들이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 경기문화재단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좀 약간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시설관리공단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단을 안 하려고 해서 재단을 만든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경기 공단화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보니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봐야 CR도 안 먹히고 그 욕만 먹고 나오니까 어떤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중간에서 공무원들과 그 중간에서 그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 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그 시설 관리하는 것에 자기 역할들을 이제 이미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라고 지금 부르기 좀 약간 창피한. 그래서 경기시설관리공단화, 경기문화예술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짧은 논평으로 긴 얘기를 갖다가 좀 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한 10시간 씹어드릴 수 있으니까. 할 얘기 많잖아요. 할 얘기 많죠. 재단에 대해서는. 10시간 씹어드릴 수 있지만 저희 미워하지 마세요. 듣자면은 그 경기문화재단이 그래도 문화재단 쪽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다. 지방에서 봤을 때는 성공했었는데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문화재단보다도 훨씬 그 사업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게 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4년 전까지 좋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얘기군요, 그게. 그게 쭉 가고 있죠 지금. 그 독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먹이를 주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먹이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사실 관료주의거든요. 그래서 관료주의가 문제인데 제가 뭐 짧게 우화 같은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불쌍한 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지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다 얘기해줘.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라. 그럼 얘기하면 어떻게 됐냐? 그 밑에 이제 신하 영의정이 야 기관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 만드는 돈이 한 몇백억이 들어요. 그 애들 월급 주는데 한 몇천억 들어요. 그래갖고 한 1조가 있어도 이 가난한 이 거지한테는 돈을 1원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돈이 돼요. 없는 거죠. 이게 관료주의거든요. 이 관료주의가 지금 그래도 조직이 관료주의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혁명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석기처럼. 이거 뭐 KT부터 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석기처럼 뭐 혁명을 할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혁명한다고 오히려 또 그 관료주의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역사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관료주의하고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내부적인 그 조직원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에 노조가 있다. 그럼 노조가 전투적으로 싸워야 돼요. 강하게. 김문수 뭐 하는 짓거리냐. 김문수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노조에서 하고 예산 줄이지 말라고 계속 싸워야죠. 노조가 있긴 해요? 그런 걸 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머리에 계신 뭐 팀장급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엄기영. 예, 엄기영 앵커입니다. 옛날에 원펜션 사건으로 유명한. 그래서 생각나는데. 네. 그래서 엄기영 재단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어쨌든 그분이 여권에서 좀 입지가 생겼을 거죠. 경기도지사 이제 김문수 지사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잘해서 그 위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겠다는 내적인 이제 개혁을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술인들은 어렵게 되고 재단은 살아남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은 살아남겠지만 예술가들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돌입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뭐 중간에서 뭐 사실 다 중간 관료들이 다 그 예산을 다 축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재단이란 게 사실 예술인들 대변하면서 관료주의를 막아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런 최소한 액션 정도는 취해 주셔야지. 그 사실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물론 상위 뭐든지 0% 몇 프로의 0점 몇 프로의 분들이야 그 부분들이 있어서는 괜찮겠지만 나머지 90 몇 프로의 분들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그 관련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안에서 그런 그걸 좀 그 어떤 사실 기구라는 게 만들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계신 분들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또 노력하시다 보면 그런 방법들이 좀 좋은 방법들을 좀 찾아주세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그 전에 뭐 이렇게 진짜 허황된 그냥 관료적인 조직이었으면은 아예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지만 그 조직이 그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인정받는 조직이었는데 조직이 망해가면서 조직만 살아남고 예술가들을 버렸다. 저는 이렇게 논평을 또 보냅니다. 예. 아, 또 무겁습니다. 네. 자, 뭐 딴 얘기도 있지만 뭐 오늘의 첫 번째 시간 어땠어요? 아, 괜찮았어요. 예. 네. 아, 우리끼리 막 자화자찬하면서 조금 더 이제 좀 지나면 꽃은 없나요, 근데? 예? 아, 칭찬할 꽃은 없나요? 칭찬 나 하기 싫어. 칭찬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칭찬 받고 싶은 분들은 저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오늘 처음인데 사연을 어떻게 보내요? 그거 좀 뒤에서 네, 뒤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트라디오는 두들쟁이 탈에서 하는 그 사기 방송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아트라디오지만 솔직히 탈의 라디오죠 이게. 편파 방송이에요. 편파 방송이죠. 그래서 탈에 뭐 그동안 무슨 일 있었나 뭐 이런 것 좀 한번. 예, 제가 뭐 한 주간의 탈의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두들쟁이 탈의 고지영 단원이 아이원에서 검은고 독주회를 아주 성황리에 잘 끝냈죠. 단원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줘서 독주가 잘 끝났고요. 아, 그때 좋았습니다. 그 아주 그냥 빵만인처럼. 예. 포스예요. 포스 아주 쩔었습니다. 아주 예, 그런 포스 평소에 보지 못했는데 아주 고지영 단원 좋았고요. 또 우리 되게 도도한 김민지 단원 전혀 웃지 않고 또 사진도 여기 박진수님께서 아닌데 아닌가요? 그거는 뭐 디자인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분이 찍었어요. 프로필 사진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봐주신 거잖아요. 아, 제가 손을 봐드렸죠. 그런 또 마법의 그걸 근데 김민지 나오는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던데 자꾸. 아니에요. 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맞선 주선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짝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소개가 들어왔어요. 그 사진을 보고 프로필 그 독주의 사진을 보고 짝에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마법의 손으로 만져주니까 섭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짝이랑 그냥 프로필 사진만 보고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진짜 이거. 아, 진짜요? 그 정도 퀄리티인데. 김민지 뭐 반응 뜨거운데요. 그래 김민지 단원이 이제 9월 5일날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긴 산조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뭐 연주 잘했는데 길어. 산조 씨. 근데 긴 산조니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2번 들었어요. 리허설 때 사진 촬영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2번 듣고. 아니 근데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실 그거를 갖다가 그 긴 산조를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 요 근래 산조 길게 연주에 한 거 없을 거의 거예요.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귀찮고 어려운 작업인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안 해도 본인 실력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그게 많은데 아주 벼랑 끝으로 내몰아친 것 같아요 본인을. 그러니까 요새는 그 되게 화려하고 보여주는 것만 원하는데 다쳐갖고 근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뭐 6방인가 5방을 꼬맸죠. 바로.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갔던 목이 안 돌아가고 뭐 그랬었다고. 대단합니다. 예. 끝나고 나서 쓰러질 쓰러졌어요. 쓰러질 뻔했죠. 손잡고 일어나고. 다리가 저렸을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게 아니라. 자, 김민지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너무 길어. 너무 뜨거운데요. 자, 다음으로 저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본선에 여기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박지혜 단원이 그 풍류랑이라는 팀에서 만면춘풍 그 곡으로 이름 좋다. 예, 그리고 잠시 기다리세요. 예, 그다음에 이필천 단원 타악하는 이필천 단원이 가야금빛 더 라이트 이즈 온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21세기 관계자 여러분 다 떨어뜨려 주세요. 박지혜 필이 이필천 타악입니다. 나 이래서 자꾸 닉네임 쓴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실명 쓰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떨어지면 할 수 없고요. 떨어지면 우리 팀 아니니까 떨어져도 할 수 없고 아주 다음은 중요한 아주 소식입니다. 2013 전주 세계소리축제 저희 두들쟁이 타레가 경연 대회인 소리 프론티어의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아주 실력 되는 팀이니까 10월 3일 날 좀 더 해주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다른 팀보다 저희가 월등히 좋다. 이러다 떨어지면 얼마나 망신당하려고 지금. 그럼 저희 라디오 바로 접어야 돼요. 이럴 때 좀 겸손하고 은근하게 자랑해야죠. 원래 이거를 더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민지 단원보다? 듣는 분들 저희가 첫 번째 프로예요. 첫 번째 프로고 당일날 10월 3일이죠. 10월 3일 저녁 5시에 시작을 하는데 5시에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고 3곡을 하게 돼요. 뭐죠? 명곡 올레길과 그다음에 아이야.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주 소리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돈을 들여서 만든 곡입니다. 만들고 있죠, 우리. 제목은 신비주의로. 제목은 제가 졌어요. 신해주아리랑이라고. 신해주아리랑요? 네, 신해주아리랑. 맞다. 전주 소리 축제가 판소리 축제인데 판소리에 맞춰서 저희가 심청가 중에 심청이가 남경장사 선인들과 이렇게 배에 타기 위해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래서 그 가사로 이렇게 가사를 누가 썼는지 참 잘 쓴 것 같아요. 가사 다 썼나요? 가사를 썼고요. 뭐 반발이 많았습니다만. 가사는 뭐 여기 박간훈님께서 좋아요. 가사 좋고. 그러니까 이게 그날 혹시 저희 들으시고 10월 3일날 오시는 분들은 관객 점수가 또 있어요. 관객이 평가하는 또 점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호응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마구마구 미치도록 소리 질러주세요. 소리 질러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 스폰지보다 얇고 습자지보다 얇은 우리 전 세계 한 500명으로 추정되는 두들쟁이 타레 팬 500명씩이요? 50명 아닌가요? 300명으로 지금 200명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 두들쟁이 타레 팬분들은 그날 전주 소리축제에 다 집결하셔서 프랭카드를 들고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나면 이제 박지혜 단원이 디프리 같이 해요. 디프를 쏘기로 이거 이러면 저희는 뭐 늘 함께합니다. 같이 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5시에 와주시면 시작하고 저희가 뭐 두들쟁이 타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 같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장소가 어디죠 이게? 모르겠어요. 전주 소리 축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축제 어디 야외 무대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금 까먹었네요. 비 오면 어디 실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실외로 했는데 비가 오면 실내 장소를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세팅이 다 돼 있는데 그걸 옮긴다는 게. 그래서 비가 안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좋은 무대도 되고 좋은 분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들쟁이 타레에 와서 박수 제일 많이 쳐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팀들도 뭐 이상한 팀들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들 남팀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팀 뭐 훌륭한 팀들이죠. 그 짱짱한 팀들이 많이 올라왔죠. 8개 팀들 같이 해서 경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좋은 그런 서로 관계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날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네, 바로 당일날 바로 나오죠.
축하 공연 끝나고 바로 발표. 치열하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두들쟁이 탈의 이근식 단원이 지도하는 본인이죠. 할까요? 본인이잖아요. 제가 할까요? 아니야. 부끄러우시면? 아니요, 이거 제가 할 겁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게 이근식 단원이 지도하는 소아국악관현 악단이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서 전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음악 잘 만들어서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예. 봤는데 진짜 맨 처음에 하셨죠? 봤는데 맨 처음에 했죠. 예.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마이크 대고 계세요. 진짜 잘했어요. 예.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해준 거죠. 이렇게 원래 공식 멘트를 하는 거죠. 좋았습니다. 예. 근데 좋았고 결과도 좋아서 좋았고. 예, 이상 한 주간의 두들쟁이 탈의 소식이었습니다. 탈의 소식은 뭐 되면은 뭐 다음에도 하고 소식이 없으면은 다른 팀들도 계속 모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팀이 왔다, 그럼 그 팀의 소식도 쭉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게 너무 사심이 있어서 탈의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팀들도 언제나 저희가 아는 뭐 여러 팀들 있잖아요. 한 주간의 소식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첫 회니까 일단 첫 회니까? 한 주간의 네. 두들쟁이 탈의 소식. 뭐 초청 말고도 이제 뭐 하고 싶다는 팀이 있으면은 심사를 거칩니다. 저희가 이마에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뭐 형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뭐 섭외나 지금 그런 거 형식이 없기 때문에 아트라디오라는 주제잖아요. 그럼 이제 탈의가 음악 단체이긴 하지만 아트 쪽에는 미술 계통이나 뭐 이런 게스트 초대하나요? 뭐 미술이나. 네, 당연히 그렇게. 내가 미술 잘 모르잖아. 그렇구나. 아니 내가 미술도 아는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저쪽에,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여기가 장이 돼서 예술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저는 뭐 주정만 안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겠습니다. 네. 하도 미술 쪽에 주정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내가 젊은 미술가, 이쁜 사람 좋습니다. 오케이, 여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다 남자잖아요. 지금 너무 시꺼매요. 너무 칙칙해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칙칙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환영합니다. 예. 자, 다음은 이 코너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맛있게 먹은 음식 소개하는 쓸데없는 코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네. 저희 첫 시작할 때 아마 음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주제는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노나 예술하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거든요. 궁극에 가면 노는 거예요. 맞아요. 네, 결국에 가서는 노는 거지 뭐 아무리 뭐 머리 싸매고 뭐 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똑같고요. 세상 사는 거 다 똑같고 삼시세끼 먹고 잠자고 하는 거 다 똑같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놀고 마시고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맛있나 이런 것 중에 저희가 제일 가까운 근래에 갔던 오천항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항 좋습니다, 진짜. 네. 오천이 어딨냐면 거기가 충청남도죠. 그러니까 충청남도 보령시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서해 쪽에 아마 그 안면도라 그러면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도의 맞은편 쪽에 있는 해안가들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안면도는 길쭉하게 쭉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바닷가가 쭉 있죠. 근데 굉장히 폭이 좁죠. 그 폭이 좁은 바닷가에 먹을거리가 엄청나요. 근데 지금 10월은 뭐였지? 쭈꾸미가 지났죠. 지금 쭈꾸미가 한철 지났고 전어? 대하는 언제가요? 대하 1월. 1월? 네. 근데 대하 정도 얘기하는 건 아주 싼 거야. 그러니까 싼 거고 지금 이제 그쪽 얘기하는 데는 유명한 뭐 남당리 있고요. 그 남당리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천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북. 예, 거기는 네네. 그 굴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특히 그 깊은 뭐 터널 같은데 그 굴을 해서 뭐 어리굴젓 아니 뭐 굴로 이렇게 담그는 젓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유명한 곳이고요. 그 밑에가 오천항이죠. 그 시리즈가 있어요. 맨 위에 남당리, 그 밑에 천북, 그 다음에 오천항. 오천항은 우리나라의 그 키조개 관자 아시죠? 네. 키조개 관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에서 거의 뭐 대부분의 60-70%의 우리나라의 그 키조개가 나오고 잠수에서 거기 다 따와요. 깊은 데서 수심이 굉장히 깊고 우리나라의 그 상어에 공격받아서 사람들이 뭐 다쳤다 이런 소식을 가끔 들을 수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 오천항 앞바다예요. 거기에 이분들이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잠수를 해서 거기서 그 따오고 이제 키조개가 아시겠지만 어른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네. 어른 손바닥보다 훨씬 큰 거를 이제 위험하게 이제 다 따오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싸고 맛있고 그리고 뭐 종류가 뭐뭐 있었죠. 뭐 그걸로 뭐 샤브샤브도 해 먹고 회도 먹고 라면은 샤브샤브도 있고요. 뭐 되게 한 볶음도 다섯 있고 가지 예. 된 것 같이 같아요. 가셨나요? 네, 그때 같이 가서 먹었죠. 저는 왜 안 갔죠? 그때 됐습니다. 방송 끝나고 그 떠나시죠. 가사 일에 또 오천왕, 예, 오천왕으로 떠나시죠. 방송 끝나고. 그리고 거기가 그 회 잘 못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회가 거의 다 우리나라는 비밀은 뭐 통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회를 먹는 사람 바보입니다. 잘 모르세요. 네. 동해에서 회를 먹는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왜냐? 거의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의 모든 회는 통영에서 한 7-80% 아니 거의 90% 가까이 통영에서 다 키워서 올라오는 양식산이거든요. 그 동해에 여러 가지 뭐 유명한 무슨 항 있잖아요. 거기는 다 그곳에서 잡는 게 아니고 다 통영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배가 통영에서 오는 거군요? 아닙니다. 다 그 물차에 그 화로차에다가 실어서 아침마다 갖다 주죠. 배에다 물고기 싣고 들어오는 동해항 쪽은 뭔가요? 그건? 그거는 잡는데 그 잡아봐야 그거는 그 못생긴 애들 있잖아요. 막 이상하게 생긴 애들. 막 그 가시 이상하게 생긴 애들. 장치라는 뭐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은 그 현지에서 나긴 나는데 주로 사람들이 먹는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놀래미니 뭐 아니면은 놀래미를 제외한 다른 물고기들 있죠. 그런 건 다 그 뭐 90% 이상 다 통영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소개한 오천항은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다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좋고 특히 회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더 스키다시 괜찮습니다. 스키다시가 그 앞바다에서는 진짜 맛있어요. 스키다시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도 비싸요. 가격도 쌉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요. 고기나 그 물건도 좋고. 저 칭찬 좋아요. 우리 오천항 이러다 오천항에서 한번 또 오천항 하는 거 아니에요? 키조기를 위해서 또 기대되는데요. 오천항. 꼭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추천드리고요. 아트다 아트 라디오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 볼만한 공연과 전시 이런 거는 지혜 씨가 담당을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은 일단 뭐 처음이니까 뭐 약하게 뭐 편하게 갈게요. 그래서 처음 제가 할 공연은 사실 국악이라는 게 저희 팀이 돌쟁이 타라도 마찬가지고 꼭 음악에 대해서 꼭 국악이다 퓨전 국악이다 장르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좋은 음악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편한 음악이면 좋은 음악이라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또 아마 많은 팀들이 저희 같은 팀들이 아마 그렇게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그 공연도 소개하기 이전에 이제 공연 팀을 먼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팀은 이제 고레아라는 팀이에요. 그래서 고레아라는 팀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지만 2010 작년도 9월달에 탑밴드요. 탑밴드 거기서 그 랭커가 됐었대요. 탑밴드도 나왔었고 뭐 앨범도 지금 몇 개가 정규 앨범하고 싱글 앨범 몇 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팀 그 이필전 단원이랑 제가 또 다다음 주에 경연할 또 21세기에서도 먼저 상을 먼저 받았었고요. 결선 진출해서 입상을 했었고 팀인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요. 그 요번에는 2013년도 서울 젊은 국악 축제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젊은 국악 축제라는 처음 알았는데 6년 벌써 됐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해서 2008, 2009에서 6년째 하고 있고 노원 문화예술회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김승국 관장님인가요? 관장님을 통해서 해서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가 그 노원 쪽에 있는 걸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젊은 국악 축제라고 하는 데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스타트를 이 고레아라는 팀이 끊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10월 1일 날 그다음에 강동 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예, 10,000원씩이에요. 티켓이요? 예, 싸죠. 싸네. 굉장히 싸죠. 근데 한편에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전에 제가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젊은 국악 축제를 보다 보니까 그 전에 또 3,000원도 있었어요. 예, 뭐 3,000원. 그러니까 노원 구민들 되게 좋겠더라고요. 3,000원도 있고 막 그래서 하다가 10,000원짜리 있어서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5만 원씩 받으려고. 예. 그 망해보자고 그래. 그리고 네, 저희는 뭐 늘 함께 하니까 빚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 팀이
이제 굳이 뭐 써 있는 걸 읽는 건 아니고요. 전통 음악과 대중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이 시대의 한국 음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모토를 삼았는데 이 그룹이 6명이고요. 그래서 국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4명, 그 다음에 국악하지 않는 연주자들이 2명이에요. 그래서 보컬 권하신 씨라는 보컬, 판소리 전공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동근 씨라고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요새 연락을 잘 안 해서 안 친합니다. 하지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대금, 소금, 통소라 그래서 국악기들, 일반적인 관악기들을 불고요. 그 다음에 정아리 씨라고 검은고하고 양금 연주하고 김초롱 씨라고 퍼커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경희 씨라고 일반 다른 퍼커션 하시고 옴브레 한국 분이십니다. 옴브레 씨가 기타, 작곡, 밴드 리더 하시는데 이분이 총 6분이 10월 1일 날 연주를 해요. 그래서 그 강동 아트센터니까 강동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강동 아트센터가 그래도 강동 새로 진 거죠? 네, 맞아요. 예. 그거 좋던데. 네. 새로 지었고 또 거기가 그 새로운 이런 장르 상관없이 다른 장르들의 공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이 또 강동 하남 쪽 이쪽이 또 많이 그 아트센터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실험적인 무용이라든가 그런 무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주부님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고려한 팀이 음악을 뭐 제가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도 한번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가보셔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 가서 보시고 느끼시면 이 팀이 어떤 팀이다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은 저는 그렇게 예술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 팀 뭐야? 라고 하시면 그거는 듣는 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좀 노력하는 팀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음악을 들어보지 못해서 네네. 음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네. 그런데 이 팀에서 얘기하는 뭐 주제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팀이에요? 이야기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네. 거의 대부분 그 음악 팀들이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없으면 발전을 못 한다는 건 제가 아까 박진수 씨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철학이 없는 사람은 발전을 안 합니다. 근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발전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자기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나는 제일 싫은 게 우리나라 그 국악 장르 특히 뭐 퓨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없고 자기는 뭐 전통과 뭐 현대를 뭐 어우르는 이런 사기성 발언들 이건 하지 말자고요 이제. 이건 사기거든요.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뭘 할 거다. 나는 뭐가 좋다. 제가 뭐 그 팀 관계자는 아니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팀의 그 마인드는 그 실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체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팀이 했던 게 보니까 제가 텔레비전 잘 보진 않지만 하리민 씨라든가 뭐 다른 장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악기가 할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험하는 것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뻔하게 하는 팀보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면 제가 원래 지적질 담당이라. 네,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실험도 좋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라면 회사요. 라면 회사 스프만 맨날 실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이 신라면이 나오든 우리는 매운맛으로 승부하는 신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 저거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거고 나는 내 대를 이어서 신라면 한번 쭉 해봐 아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고 실험은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팀이다. 뭐 어떤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우리 생각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고민으로 이런 음악들을 하고 싶다 앞으로. 네. 현실은 좀 잘 안 되더라도 향후 이런 정망을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고려를 음악을 아마 이 팀이 유명한 팀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제 이름을 여러 번 들어봤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향후에 좀 더 발전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가져라. 그러니까 팀 설명으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가 뭐냐면 그 음악을 하는데 사실은 음악 연주를 예를 들면 연주를 하더라도 가야금을 연주를 하면 구슬 튕기고
뭐 피리를 불고 연주를 한번 내가 몸에서 악기를 통해서 그 나오는 순간, 그 음이 발현되는 순간,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까지 사실은 모든 것 다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저도 물론 젊진 않죠. 아직 젊고 싶지만 늙어가고 있고 젊은 분들이 젊은 연주자들 분들, 그다음 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런 의미를 좀 두면 그냥 너무 기능이나 그냥 화려한 거, 기능적인 것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본질은 없는 것들이 그래서 자꾸 그래서 뭐를 섞어보고 뭐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방편을 자꾸 내세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희도 반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방향 설정, 그러니까 팀을 운영하거나 연주하는 데 있어서 방향 설정이 확실하게 돼주신다면은 서로 그런 발전적인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고래야 사랑합니다. 네, 이거 뭐 추천해놓으라고 얘기해놓고 여태 아니 뭐 고래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거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국악이다, 전통 음악이다 이래서 뭐 어떤 특권을 좀 받으려고 더 어떤 이런 뭐 문화예술 쪽에서 기금 신청할 때도 좀 더 뭔가에 좀 더 이렇게 특권을 받으려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전통 음악이니까, 우리 음악이니까. 근데 우리 음악이니까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뭔가의 그 철학이 있어야 되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 분들이 사실 굉장히 또 냉정해요. 그리고 또 여러 매체들, 인터넷 통해 유튜브도 그렇고 굉장히 그 좋은 음악들, 좋은 음악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듣기 좋은 음악만이 좋은 음악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악을 하는 데 있어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기구들이 굉장히 툴이 많아져서 국악이어서 무조건 당위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듣는 분들도 사실 없다고 봐요.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뭐 어떤 팀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인데 좀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뭐 국악이니까 우리 음악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써놨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라는 걸 거부합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죠. 한 가지만 더 잔소리를 하면 저는 그것도 싫어요. 뭐 곡 설명하는데 무슨 장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장단을 얘기하지 말고 내용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용을. 뭐 장단을 뭐 자기는 뭘 이렇게 해서 뭐 삼박자 계열의 음악과 사박자 계열의 음을 뭐 이분박 삼박자 어쩌고 뭐 이런 걸 섞어서 뭘 해서 만들고 뭐 혼합박자로 뭘 했다 뭐 이런 이딴 얘기하지 말고 재미없어. 그런 거만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음을 하는데 뭐 음악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연주하면서 있었던 그런 전방적인 그런 학에 대한 기본적인 거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좀 지금 교육계 계신 분들 음악학이란 게 없나요? 있지. 음악학이라는 게 있지만 제가 한국 음악 계통에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 옛날 한국 음악학의 이해 김춘미 선생님. 머리 아픈. 와. 그러니까 지금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과정을 지금 저는 예전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기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서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계 계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단지 기능을 하기 위한 기능사로서의 그 연주인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저희가 일반적 프로라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을 프로라고 보면 제가 느껴진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에 계신 분들 꼭 좀 참고해 주세요. 네. 뭐 피카소를 예를 들자면 그 당시대 뭐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시대 정신을 다 반영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뭐 게르니카나 학살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게르니카 같은 경우에도 그 스페인 내전에서 그 독일 그 폭격기들에 의해서 게르니카라는 마을이 폭격을 당하죠. 그래서 그 아비규환이 되는 장면을 막 소가 울부짖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 게르니카잖아요. 네. 그 한국 전쟁을 또 그 다룬 것이 이제 피카소가 그린 게 이제 학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그
최고의 그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는 것.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내용 없이 좀 철학이 없이 그냥 하는 작품들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 그 높은 반열에 올라가려면은 내용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네. 뭐 다 철학이 다 철학이 없다고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중요시 해주신다면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 연주가 듣는 분들이 계셔야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연주하는 맛도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저희 그 시장 자체가 작아요. 사실 이런 저희 한국 음악들을 비롯한 이 뭐 퓨전국악 여러 가지 사실 퓨전국악이나 뭐 창작국악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도 안 돼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뭐 굳이어 나누자면 전통이 아닌 그 한국 음악 국악 장르라고 보신다면 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좀 이거를 중시해 주신다면 이 시장이 굉장히 발전적이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르 뭐 장르는 건 좀 그렇다.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길게 많이 얘기했고요. 자, 이번 코너는 이마의 아트 퀴즈. 빰빰빰 뭐 퀴즈 없어요? 그거? 빠바밤 하고 제가 이마입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오늘 처음이니까 다음 주부터 할게요. 퀴즈 깔아주셔야 한 몇 개나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빵빠를 몇 개 또. 뭐 한 4-5개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3개는 우리가 맞추고 근데 2개나 뭐 2개 정도를 상품 있나요? 상품 어떻게 준비되나요? 상품 퀴즈 맞히는 재미는 상품 아닌가요? 선물을 이제 나눠주는데요. 이제 저희에게 광고를 좀 하시고 싶거나 그런 선물 보내주시면은 모두 함께 나눌 거고요. 협찬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같이 어떤 걸로 교환하고 싶다. 선물 교환도 좀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저희에게 뭐 금방 상하는 거 말고 이렇게 먹을 것들 저희 배고픕니다. 저희 예술인들 배고픕니다. 저희가 보내주셔도 좋고. 참고로 지금 사실 옆에 뭐 관객이라고 그랬고 한 분 계시거든요. 같이 맞추세요. 네, 같이 오세요. 사실 여기 한 분 더 계세요. 한 분 더 계신가요? 근데 이거 되게 탈에 편중되는 퀴즈라서. 어차피 뭐 3개는 그냥 맞추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후에는 예술하시는 분들이 또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면 자기 작품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 CD니까요. 그런 음반들을 또 이렇게 협찬해 주신다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보내주셔도 좋고 저희가 뭐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상치 않은 저희가 맞히는 탈해가 현재까지 몇 집까지 나왔을까요? 어려운데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죠. 1집 공식 앨범이 1집이 타이틀이 뭐였죠? 두들쟁이 탈해가 현재 몇 집까지 나왔을까요? 2집까지 3집이 아니나 싶네요. 참고로 3집 디자인은 디자인 상상하면서 했습니다. 그럼 몇 집까지 나왔는지 뭐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3집까지는 3집이요. 넘어가요. 너무 부끄럽고요. 억울해든다 이거. 억울해든데요?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단원분들이라도 못 맞추죠. 두 번째 문제인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 이번에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 나간 2번째 곡이죠. 아헤이야. 몇 집에 들어있는 곡일까요? 어렵네요. 어렵죠. 1집이고요. 넘어가죠. 빨리 끝내고 밥을 해장국이나 먹어. 그러면요. 한 문제 생략하고요. 2문제는 이제 청취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국악의 음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를 보내주시면은 국악의 음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건 질문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딱 보면은 국악은 5음계로 구성돼 있다. 뭐 이렇게 이게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배우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국악은 몇 개 음으로 되어 있을까요? 뭐 이거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어렵습니다. 문제는 어렵네요. 어렵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국악은 몇 개 음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 푸니까요, 뭐. 선물 드립니다. 선물 드리니까.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한 답이 맞아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떻게 좀 아까 그 철학에 관련된 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음악이란 10글자 내외로
보내주시면 예, 제가 한번 검토해봐서 적절하다 싶을 답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이란 질문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10글자 내외로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음악이란 이게 방향성 있는 이게 라디오입니다. 이게 이마입니다. 그런 라디오입니다. 음악이란 지금 퀴즈는 아트 퀴즈는 제가 일단은 그 홈페이지 만들려면 귀찮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다음에 카페를 만들 테니까 카페 아마 제가 그 만들어 놨을 거예요. 카페 들어오셔서 다음에 아트 라디오를 치시면 카페 중에 아트 라디오를 치시면 들어오셔서 제가 그 퀴즈 방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거기에 올려놓으시면은 저희가 그 맞추시는 분들한테 또 저희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그 상품을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이게 선정 방식이 굉장히 주관적이니까요. 근데 혹시 왜 나는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나 잘 썼는데 왜 내가 안 됐을까라고 하면 그리고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면서 재밌는 닉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 해주셔도 좋겠지만 뭐 재밌는 닉네임. 저희가 라디오 오래 하면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중파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벤트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뭐 저도 뭐 후원하다 할 테나요? 너무 좋습니다. 예. 상상나무 대표 가까이 대주십시오. 네. 디자인 상상나무 박진수 사장님입니다. 참. 네,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저지하고 계신데 저는 좋습니다. 아니 뭐 나중에 공연 팀이 많은데 뭐 대학의 뭐 예술대학이나 미래지향적인 예술을 꿈꾸는 학생들 위해서 뭐 사진 할인권, 촬영 할인권, 이거 실질적이다. 이런 거 뭐 10팀 이상 되면은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그러면은 10만 원 이하나?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보통은 안 하죠 이렇게. 옆에 지금 딴 분 여자친구인데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지금. 10팀 이상만 하루에 10팀 이상. 하여간 디자인 상상 나무 상품권. 네. 할인 상품권이네요. 할인 상품권이죠, 맞죠?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네. 카페.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첫 방송 시원해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김민지 단원 짝에서 섭외 딱 짝에서, 들어오는 거. 사진 딱 만지면 저희가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혹시 그 프로필을 보시고 본인과 만나셨을 때 저희가 사실 KBS, MBC, SBS 뭐 다 섭외 들어오지만 다 잘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진짜. 돈을 조금 준다 그래서. 이러니까 너무 철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철학이 뭐가 필요해? 돈이 중요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러면. 똑같더라고요. 네, 돈 없으면. 저희는 생각 있는 팀, 철학이 있는 팀 두들쟁이 타라입니다. 네. 자, 김민지 단원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포토샵만. 그것까지 해. 만졌잖아요. 포토샵만. 자, 김민지에게 거기까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퀴즈는 그렇게 답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주일 지났는데 하나도 없다. 그럼 저희가 그냥 자작해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 탈의 광고는 저희가 앨범이 1집부터 3집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탈의.net 인터넷에 두들쟁이 탈의 치시면 탈의.net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구입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죠? TARA.net 탈의.net입니다. 네, 탈의.net입니다. 네. 많이 구매해 주시면 구매해 주시고 음악도 많이 다운 받아 주시면 작곡가한테도 용돈벌이가 됩니다. 네. 새로운 창작물을 할 수 있는 또 힘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우리 음반 시장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봐야 이거 한 몇백원밖에 안 들어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음반을 사주세요. 음반. 음반 사주세요. 음원 서비스 사실 나중에 음원 저희 시장 제가 그래서 이게 음반 파는 거보다 컵을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탈의 컵을 하나 만들까봐. 그거 어떻게 도자재단하고 얘기를 좀 해서 다 돈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도자재단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네. 자, 뭐 여기까지 광고였고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첫 회니까 지금 준비를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사연을 좀 읽어주시면 가능하면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사연은 제한 없죠. 뭐 여기를 통해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그런 거 좋죠. 네, 뭐 아주 뭐 그냥 이 음악 아닌 다른 사연들. 그런 거 훨씬 좋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해봐야 모든 사연들을 다 모든 사연들 수용합니다. 얘기해봐야 물어뜯는 거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잖아요. 칭찬하는 사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칭찬하는 것을 올려주세요. 네. 그 말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아트 라디오
여기서 마치죠.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네, 잘 첫 됐나요? 하시면서 느끼신 거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 네, 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예, 잘 된 것 같은데. 뭐 잘 된 것 같고요. 뭐 우려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네. 끝에도 미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미약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창대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아트 라디오가 정말 그냥 따뜻한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꼭 예술하시는 분들만의 장이 아니고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두들쟁이 타레 팬들이면 더 좋으시겠지만 두들쟁이 타레를 포함한 다른 팀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도 사랑,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오셔서 또 그런 고민거리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짜증난다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씹는 건 잘하잖아요. 아닌가요? 예. 뭐 대신 욕해드립니다. 뭐 CNL처럼? 그것은 다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게 저희가 긁어줄 수 있는 그 불편함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그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방송 저는 만족하고요. 네,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남자들끼리 모여도 접시가 깨지는군요. 한 뭐 2시간 가량을 주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입이 풀리셔갖고 더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저희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까보다. 첫 방송 저도 뭐 잘 마친 것 같고요. 뭐 두서없이 잘 뭐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여기가 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진우 씨. 저요? 네, 뭐 저는 이제 게스트인데요. 뭐 이제 크게 창대한 거보다는 나중에 공개 라디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때 그럼 영상 해주실 거죠? 저는 이제 여자친구분 안색 안 좋아졌어 지금. 이제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입장이라서 그 공개 라디오 할 정도로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끝. 저희가 많이 망해봤습니다. 그게 처음에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수없이 많은 일들과 수없이 많은 그 사회의 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뭐 거의 다 망해봤죠. 안 망해본 거 없이 경험이 많은 팀입니다. 경험이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첫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음악 하나 깔까요? 좋죠. 좋죠. 첫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윤성원 작곡가의 길을 걷다로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해금은 최유정 단원입니다. 네. 작곡은 윤성원, 연주는 최유정. 마지막 곡으로 길을 걷다 띄워드리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